중근을 갖도록 하는 상수가 한 개가 아닌가 봐요. 그죠? 여러 개가 나온다는 뜻인 것 같은데, 일단은 이항 정리를 해야죠. 2차항은 이렇게 있고 1차항도 x 들어있는 건 제 혼자 있습니다. 얘네들이 상수항인데 넘어가시면 이렇게 되시겠죠.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똑같은 식인데 해석을 두 가지로 하죠. 우리가 1차항 계수의 제곱과 4배의 2차항 계수 상수항의 곱이 같다 라고 하기도 했고, 그걸 조금 다르게 쓰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이걸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1차항 계수의 반의 제곱이 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얘기? 이번에 그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4a인데 걔의 절반, 반의 제곱 되셨죠? 이놈이 누가 됐으면 좋겠다? 저 상수항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요. 좀 이상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어떤 숫자의 제곱을 했는데 음수가 나와요 뭐 이런 소리를 하실 수도 있어요. 말은 맞죠. A가 음수가 되면 되죠. 이건 양수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었다고 무조건 음수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절반을 하면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제곱하면 의미 없죠. 플러스로 바뀌고 2a 제곱하면 4a 제곱이 되십니다. 식 형태 잘 보세요. 원래 우리가 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a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죠? 이걸 만족시키는 a 값들을 찾아달라면서요. 그죠? 자, 이항하시면 됐죠? 얘는 인수분해가 되긴 합니다. 이걸 만족시키는 a 값은 4? 아니죠. 2a, 2a 하고 됐어요. 1, 3 하시면 끝나죠. 됐어요. 그래서 2a 플러스 1, 2a 플러스 3은 0 해서 하나의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또 하나의 a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a 값이 두 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합치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하시면 되긴 하는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굳이 구할 필요 없어요. 이 a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두 놈의 합,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2차항 계수분의 1차항 계수해도 이 놈의 합은 나옵니다. 그죠? 제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해결하다 보니까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왔다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이번엔 또 문제가 약간 바뀌었어요. 해를 가진다. 그러니까 해가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가 있다 라는 건데, 해가 있으려면 서로 다른 두 개의 해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서로 똑같은 하나의 근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안 나오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 지금 완전 제곱이 좌변에서 이루어졌어요. 이걸 다시 또 풀어가지고 다시 넘겨가지고 인수분해가 되네 안 되네, 근해 공식을 쓰네 안 쓰네,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죠. 이미 이 사람이 여기까지 정리를 해준 거예요.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다? 좌변에 x만 있으면 된다. x는 뭐 이렇게 나오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양변에 루트를 씌웁니다. 우리가 전번에 근해 공식 증명하는 과정과 동일해졌어요. x는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5. 근데 근이 나오잖아요. 두 개가 나오잖아요. 분명히 얘기했죠. 근호 안에 있는 이 숫자가 양수면 됐어요. 근이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이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이놈 두 개가 나오시는 거고, 근호 안에 있는 놈이 0이 딱 되는 순간 이게 0이 되니까 마이너스 3이라는 근 한 개가 나오시는 거고, 이 k-3이 음수가 되면 이 숫자가 아예 존재를 안 하니까 근이 없게 되는 거라고요. 됐어요? 그럼 경우의 수는 이 k-5라는 놈이 0보다 커도 되고 같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커도 근은 두 개가 나오시는 거고 같아도 근은 한 개가 나오시는 거니까 근이 있다라고만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라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k의 범위를 구하시면
마이너스 5 이항하고요. 양수 2로 나눈다고 부등호 방향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제 K가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으면 저놈은 근을 한 개든 두 개든 가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K들 중에서 가장 작은 거 2분의 5보다 큰 놈 중에 가장 작은 K 값은 3이죠. 됐어요. 이게 2.5니까 2.5보다 큰 놈은 다 된다는 거 아니에요?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되고 다 돼요. 그 중에 제일 작은 건 뭐냐라고 물어본 거죠. 3이 되시는 거예요. 두 근의 곱이 밑에 있는 새로운 2차 방정식의 하나의 근이 됩니다. K는 누굽니까? 거꾸로 가시죠. K 값을 알고 싶은데 근이 누군지 알아서 대입하면 0이 돼야 되니까 K가 나오죠. 근데 그 근이 누구래요? 여기서 나오는 두 근의 곱이 밑에 식의 근이 돼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바로 쓰면 끝납니다. 두 근의 합은 얼마예요? 이놈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6이고요. 두 근의 곱은 1분의 2 해서 2입니다. 괜히 가르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가르친 거예요. 됐어요? 이 두 근의, 이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은 얼마예요? 확정 2입니다. 알파가 얼마인지 베타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2가 확실하다고요. 곱은. 근데 그 2가 얘의 근이래요. 그럼 x에다가 2를 넣으면 식이 성립을 한다는 얘기가 된 거고. 됐죠? 4 더하기 6이니까 10이고요. 10 플러스 2k가 0이라서 k 값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저 관계를 모르시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모르시면 두 근을 실제로 다 구해봐야 돼요. 제 인수분해 안 되죠, 지금. 그죠? 그럼 근을 구하려면 근의 공식을 썼어야 돼요. 됐어요? 2배 2차항 계수분의 마이너스 1차항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차항 계수 마이너스 6의 제곱 마이너스 4배 2차항 1 곱할 필요 없고요. 상수항 2. 이게 근이에요. 정리를 좀 해야죠. 2분의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6 마이너스 8입니다. 28인데 28은 2루트 7이죠. 2 약분하시게 되면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니까 하나의 근은 3 플러스 루트 7이고요. 하나의 근은 3 마이너스 루트 7입니다. 이 두 개의 근이 알파와 베타라는 거예요. 얘네들의 곱이 필요하대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죠. 9 빼기 7. 예, 두 근의 곱은 2가 맞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 관계를 모르면 이걸 다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익숙치 않아 가지고 계산하는 거 힘든 분들이나 틀리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익숙하면 바로 나온 거죠. 두 근은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알파라는 근이 큰 놈이고 베타라는 근이 알파보단 작은 근입니다. 근데 그 값이 무리수인 것 모두 고르세요. 1, 2, 3, 4, 5번 중에서 무리수인 건 누군가요? 라고 했습니다. 실제 알파 베타를 아까처럼 근의 공식을 사용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구할 수도 있는데 일단 구해놓고 한번 볼까요? 2배 2차항 계수, 2차항 계수 2예요. 마이너스 1차항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차항 계수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2, 1 플러스 8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연습이 돼야 돼요. 4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굉장히 복잡한 숫자예요. 지금 이게. 됐죠? 그럼 하나의 근은 4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17이고 하나는 4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17입니다. 누가 더 큰가요? 얘가 더 크죠. 왜? 이유가 뭐예요? 둘 다 마이너스 4분의 3에다가 하나는 4분의 루트 17 더한 거고 하나는 4분의 루트 17 또 뺀 거예요. 더 뺀 거야. 얘가 무조건 크죠. 이놈이 알파고 이놈이 베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됐나요? 무슨 얘기? 자, 그런데 이들 중에서 무리수인 걸 고르래요. 하나씩 다 해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알파랑 베타를 넣으면 켤레인 두 개의 무리수니까 무리수 부분이 죽어요. 알죠? 1번은 무조건 무리수가 아닙니다. 무리수 부분 죽을 테니까요. 됐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런 식으로 하나씩 해봐야 돼요.
서로 뺀다? 빼는 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4분의 마이너스 13 루트 플러스 17. 이 알파에서 베타를 뺀대요. 뺀대. 그쵸? 마이너스 넣어주면 되죠. 그럼 반대로 이제 유리수 부분이 죽는 거고요. 무리수 부분이 2배가 돼요. 그럼 4분의 2 루트 17이니까 2분의 루트 17이 무리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다 해볼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켤레인 두 무리수를 더하면 무리수 부분이 없어지는 거니까 유리수가 되는 거고, 반대로 빼면 무리수가 서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유리수끼리 날아간단 말이야. 됐어요? 무리수 부분의 2배가 된 거죠. 2개 곱해. 실제로 해볼 거야? 안 해볼 거야. 그죠? 왜? 켤레인 두 놈 곱하면 뭐가 되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되거든. 그죠? 우리 유리화 할 때 해봤잖아요. 무리수인 분모를 켤레를 곱해서 유리수로 바꾸는 거 아니야. 됐어요? 켤레끼리 곱해지면 당연히 얘는 뭐예요? 유리수죠. 계산을 왜 해요, 이걸?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얘는 뭘까요? 얘가 얘죠. 얘예요. 4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17. 이것도 안 해봐도 돼. 이 알파를 제곱을 한다? 제가 유리수가 되냐 무리수가 되냐? 무조건 무리수예요. 왜? 여러분 원래 무리수의 기본 표준이 이런 형태죠. 유리수 부분이 있고 무리수 부분이 있는 형태. 됐어요? 이 형태는 제곱을 아무리 한다 그래도 무리수가 없어지지 않죠. 왜? 제곱을 해보세요. a제곱 있고요. 2배 ab 루트 c 있죠. 이거 제곱하면 b제곱 c예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근데 어떤 무리수들을 제곱해야 유리수로 바뀌는가? 순무리수죠. 순무리수. 무리수가 이런 형태가 되면, 즉 유리수 부분이 없으면, 됐어요? 얘는 제곱을 하면 바로 b제곱 c, 유리수 형태가 나오는 거죠. 무리수 부분만 있으면 제곱하면 유리수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유리수 부분과 무리수 부분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제곱할 때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살아남아요. 가운데 항에서. 이제 2개 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거를 조금 이제 계산을 해보려면 어려운 분들이 있을 텐데 잘 보세요. 2개가 켤레잖아. 계산 실제로 안 해봐도 돼요. 알파가 a 플러스 b 루트 c면 베타는 누구예요? a 마이너스 b 루트 c 형태예요. 켤레인 2개의 무리수예요. 됐어요? 이놈 제곱하면 아까 어떻게 나왔죠? a 제곱 2ab 루트 c b제곱 c. 이놈 제곱하면요 a 제곱 마이너스 2ab 루트 c 플러스 b제곱 c. 됐죠? 가운데 것만 부호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무리수 달고 있는 애들이야. 더하시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면서 a제곱이 2개가 나오시고 얘들도 2개가 나오는 형태가 되죠. 아, 어차피 켤레들은 지들끼리 더해도 유리수가 되고요. 제곱을 해도 켤레예요. 이거 이해되시겠어요? 이거 잘 보세요. 얘 유리수 부분 어디예요? 얘랑 얘예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c요. 이놈의 유리수 부분은 누굽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c. 똑같아요. 켤레인 무리수는요, 제곱을 해도 실수 부분이, 유리수 부분이 똑같습니다. 근데 무리수 부분 보세요, 무리수 부분. 부호가 어떻게 돼 있어요? 반대로 돼 있네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선생님 얘기 이해된 사람? 이해하려고 노력을 좀 해야 돼요. 켤레인 두 놈은 제곱을 해도 켤레인 거야. 그럼 켤레인 두 놈을 더하라면서요. 그럼 무리수 부분이 또 어떻게 돼요? 날아가죠. 켤레인 두 놈을 더하면 무리수 부분이 없어지고 유리수 부분 2배가 되는 것처럼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도 지들이 켤레였기 때문에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러니까 이걸 실제로 다 계산해보는 바보가 나오시면 안 된다고요. 물론 근각계수의 관계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3이요.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됐죠? 알파 베타 얼마예요? 2분의 마이너스 1이요.
이거 알면 다 구하는 거죠, 사실상. 알파 플러스 베타 유리수예요. 알파 베타 유리수예요. 됐죠? 이해됐습니까? 요것만 한 번 더 해볼게요. 요것만. 얘 어떻게 구해요? 이거 가지고, 얘들 가지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완전 제곱에서 2알파 베타를 빼버리면 얘가 나올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은 4분의 9입니다. 마이너스 2배의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여기 근호가 어디 있나요? 다 유리수죠.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하는 방법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무리수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가. 굉장히 치사하죠. 뭐가? 아니! 아이고 욕할 뻔했다 또. 근데 어차피 우리끼리만 본 영상이니까 욕해도 되지 않아? 안 되나? 욕하면 거북하나 갑자기. 그러니까 실제로 만나서 수업할 때 선생님 장난삼아 욕하면 웃기네. 저 아저씨 또 시작하네 뭐 이러는 건데, 그걸 집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핸드폰 영상으로 보는데 샤발 막 이러면 야발 이러면은 막 기분이 좀 이상해. 그런 경우 있잖아. 왜? 뭐 어떤 유튜버가 평상시에 뭐 스트리밍 할 때 욕하는 건 자연스러워도 그걸 나중에 뭐 클립 같은 거 볼 때 이 새끼 뜬금없이 맥락 없이 막 욕을 하면 좀 그런데 약간 그런 느낌 들 수도 있으니까 그냥 할까? 네. 미친놈들. 이 새끼들 이상한. 야, 뭐 이래가지고 뭐 아동폭력 뭐 이런 거 걸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때려야지만 폭력. 니네도 학폭 때려야지만 폭력이야? 아니지. 다 있지. 용우 잘 걸리는 거 있잖아. 중국 친구한테 짱깨라 그러고 막 이러는 거. 저 나쁜 놈 새끼. 마찬가지죠. 저도. 되게 치사해요. 식을 제대로 안 알려줬으니까 근해 공식을 쓸 수도 없어요. 인수분해는 더더욱 못하고요. 근 찾기가 힘들어. 그죠? 근데 그 근을 또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았어. 굉장히 치사하죠. 굉장히. 일단 이걸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인가. 이놈의 근을 강제로 구할 겁니다. 뭘 가지고? 인수분해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 A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인수분해는 못합니다. 그죠? 근해 공식을 쓰면 근해 형태를 비슷하게 맞출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 방식부터 해보죠. 다른 방식도 있어요. 저는 근각계수의 관계를 쓰는 걸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얼마야? 마이너스란다. 2a 분해하니까 2배의 2니까 4. 이것도 자꾸 연습해야 쓸 수 있어요. 근해 공식도. 1차 함계수 부호 바꾸고요. 4, 4, 16에다 마이너스 4배 2a, 마이너스 8a 이렇게 되시는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정리하는 거 잘 보셔야 돼요. 선생님 지금부터. 마이너스 4 플러스만, 얘 얼마 갖고요? 동시에 8 갖고 있어요. 근데 8은 루트 밖으로 못 나가죠. 다 4를 갖고 있다고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럼 4를 묶어냈다고 하시면 얘와 얘의 곱이에요. 넌 뭘로 나가? 2로 나가. 너 귀찮으니까 2로 나가. 됐죠? 여기 더하기 빼기니까 다 약분돼야 돼요. 하나만 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2로 약분했을 테니까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2a. 쟤랑 비교 시작해야 돼요, 이제. 그죠? 근데 얘를 보시면 B가 유리수라 그랬기 때문에 유리수 부분과 무리수 부분으로 나눠 놓은 거야, 지금 얘를. 그럼 우리도 유리수 부분과 됐어요? 마이너스 1과 누구로? 2분의 루트 4 마이너스 2a로 나눠 놓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B 얼마란 뜻이에요? 마이너스 1이란 뜻입니다. 2분의 똑같아요. 4 마이너스 2a가 얼마란 얘기예요? 10이라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a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됐어요? 실제 근을 계산해서 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의 공식 말고 근과 계수의 관계가 지금 실제 두 근이 얼마라는 거예요? 하나는 b 플러스 2분의 루트 10이라는 근이 하나 있고 b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0이라는 근도 하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두 근의 합은 얼마죠? 당연히 유리수 부분의 2배죠. 그죠?
그게 얼마라는 거예요?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2분의 4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럼 이건 마이너스 2잖아. 2b가 마이너스 1이야. b가 얼마란 뜻이에요? 마이너스 1이란 뜻이에요. b가 마이너스 1이면 근이 확실해졌어요. 이제 확정됐어. 두 놈의 곱을 구하래.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에요. b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1의 제곱에서 2 루트 10에 2분의 루트 10의 제곱은 4분의 10이에요. 4분의 10. 2분의 5라고 쓰시면 되죠. 됐어요? 이게 2분의 1이에요. 됐죠? 실제 두 근의 곱과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곱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두 근의 곱이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1에서 얘를 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2분의 a라서 a는 얼마란 뜻이에요? 마이너스 3이라는. 똑같이 나와요. 아까 그 근의 공식을 갖고 근을 막 구하고 막 근호 계산하고 막 약분해대고 안 해도 됩니다. 물론 해야 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거고요. 알파 베타 사이에 n을 만족시킨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일단 알파 베타 구해야지 먼저 얘기가 될 겁니다. 이 문제의 큰 형식은 어디에 있다? 개수가 유리수와 소수라는 점이다. 됐어요? 그리고 이항 정리가 안 돼 있다. 됐어요? 그것들 생각하면서 얘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뭐부터 곱해줄까요? 10부터 곱하고 시작하죠. 분수 깨기 위해서. 10을 곱하시면 10x 마이너스 10을 곱하면 5가 남아요. 5를 다 곱해주셔야 됩니다. 분자 전체에 5를 곱한 게 되는 거예요. 10 곱하면 2x, 10 곱하면 35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이제 차수별로 정리를 좀 해가지고 이항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2차항 보세요. 2x 제곱에 마이너스 5 곱해요. 됐어요? 마이너스 10x 제곱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산생하는 1차항 보세요. 마이너스 6x랑 1x니까 마이너스 5x가 나와. 거기에 또 곱해. 플러스 25x예요. 근데 얘를 만나. 플러스 35x예요. 나 뭐야? 됐죠? 꼭 이렇게 암산을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상수항 보세요.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곱하기 15야. 15? 됐죠? 일단 이렇게 됐습니다. 틀리지 않았다면 이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좀 귀찮으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하나 곱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바꿨어요. 인수분해 되나요? 숫자가 크니까 좀 힘들죠. 한 자리 숫자들 갖고 인수분해 하려면 조합을 빨리 맞춰볼 수 있는데 두 자리, 세 자리까지는 안 하겠지. 두 자리는 되게 힘들잖아요, 사실은. 그죠? 해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얼마 할까요, 이거? 2, 5? 요거는요? 4, 5. 지금 4, 5요? 지금 4, 5 하시면은 안 맞는데요? 5, 4. 네. 되긴 되죠. 이렇게. 근데 둘 다 마이너스는 달아주셔야 될 겁니다. 인수분해식 안 써도 되죠. 요게 0이 되는 놈이 2분의 5가 있을 거고요. 요게 0이 되는 놈이 5분의 4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는 5분의 4와 2분의 5. 누가 알파예요? 얘가 알파죠. 더 작아요. 더 큰 놈이 이놈이 베타입니다. 그래서 5분의 4와 2분의 5 사이의 정수 n. 이거 0.8이죠. 얘는 2.5입니다. 1쌉 가능하죠. 2도 쌉 가능합니다. 그죠? 더 이상은 안 되죠. 그래서 자연수에는 1입니다. 합은 3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베타를 찾게 되면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 1차방 정식의 해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였어요. 아유 귀찮다 그죠? 그래도 해야죠. 3 곱하고 시작합시다. 12x 플러스 2
x제곱 플러스 3. 여기 전개할게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뭐야 이거? 아 여기 3 안 곱했군요. 선생님 방심하면 큰일 나요. 자 12x 이 차항부터 합시다. x제곱 있고 3x제곱 1로 넘깁시다. 어차피 플러스 만들 거니까. 자 2x제곱 이렇게 됐어요. 6x가 있는데 12x가 마이너스 달고 넘어와. 됐죠? 그다음 상수항 보실게요. 마이너스 9가 있습니다. 근데 24랑 3 더하면 27이죠. 마이너스 27이 넘어서 마이너스 9와 마이너스 27입니다. 마이너스 36이 되시겠죠. 그죠? 자, 전부 다 2는 갖고 있으니까 2로 약분을 한번 매겨줄게요. 아, 18. 그 방심을 하면 안 돼, 씨. 개귀찮네. 36, 18 이렇게 되시는 거죠. 이제는 뭐 인수분해식 안 써도 되죠. 이걸 0으로 만족하는 x는 마이너스 3이 있을 거고요. 이걸 만족시키는 x는 6이 있겠네요. 됐나요? 더 큰 놈이 베타라 그랬으니까 알파 베타는 이렇게 될 거고요. 집어넣어 달래요. 알파 집어넣고 베타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은 0이라는 식을 만족시키는 x는 2. 됐죠? 자, 이게 마지막이네요. 또 유리수 나왔어요. 유리수. 개수가 분수 유리수 나왔어요. 자, 이거 아까랑 똑같죠? 형태가. 근해 공식 사용해서 비교해 볼 수도 있고, 분명 선생님 얘기했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식 제대로 안 보여줘. 근 제대로 안 보여줘. 됐죠? 근과 괴수의 관계로 그냥 바로 갈 거예요. 근 안 계산하고. 됐죠? 양변에 얼마 곱해 놓을까요? 6.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a. 이게 2차 방정식인데 이놈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와 있거든요. 그죠? 하나의 근은 3분의 b 플러스 루트 10. 하나의 근은 3분의 b 마이너스 루트 10. 두 근의 합. 더하면 유리수 부분의 몇 배? 2배. 3분의 b가 2개 있는 거예요. 두 근의 합은 3분의 2b입니다. 그게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무조건 들어가고요. 3분의 마이너스 4입니다. 됐죠? 2b가 4라는 얘기니까 b는 얼마예요? 2라는 얘기죠. 됐어요. 아, 또 시작한다, 정용. 두 근의 곱, 뭐라고요? 혈내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이렇게 할게요. 어차피 이거 2에 곱하면 9분의 1은 있다는 얘기예요. 9분의 1은. 거기에다가 제곱 마이너스 제곱 분자끼리만 하시면 되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10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죠? 자, 두 근의 곱은 실제로 9분의 1 b의 제곱 마이너스 10이에요. 자,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곱은 3분의 b, 3분의 6 해서 2가 나오시죠. 됐어요? 얘가 얼마란 얘기예요? 18이란 얘기입니다. 그죠? 양변에 9를 곱하시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10이 18이란 얘기고 b의 제곱은 8이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럼 b는 얼마예요? 아유, 루트 8이야. 루트 8인데 중요한 거 잘 생각하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이에요. 그죠? 플러스 루트 8도 되고 마이너스 루트 8도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한 개라고 얘기했거든요. 그죠? 둘 중에 누굴까? 뭐야 이거? A, B를 혼용해서 썼나? 아, 이게 잘못됐네요. 못 봤네. 아이씨. 두 근의 곱은 3분의 6이 아니고 3분의 6A죠. 그죠? 그러니까 2A가 되는 겁니다. 2A. 양변에 9 곱하시면 b제곱 마이너스 10은 9 곱하시면 18a인데 아까 b는 이미 계산이 됐죠. b가 2가 들어가시면 4에서 마이너스 10하면 마이너스 6이 18a니까 a 값이 마이너스 18분의 6 해서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나오시고 출제자가 왜 a를 구하는 게 아니고 3a를 구하라 그런지 이해가 되죠. 3을 곱해서 뭐 하게 하려고? 정수 만들려고. 정수 만들려고.
3배의 A 플러스 B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2에서 1이 나오시겠죠.